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한판 붙자, 토론 지금 당장 하자,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본인은 자신만만하죠. 원래 트럼프가 또 토론 대가 아닙니까? 토론을 굉장히 잘해서, 솔직히 2016년 대선 사이클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토론을 잘해서 승리를 거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힐러리 클린턴하고 두 번째 토론에서 압승을 거뒀죠, 트럼프가. 누가 봐도 두 번째 토론은 트럼프가 승리했는데, 그때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힐러리가 다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했고,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대다수가 아니 뭐예요, 저 빼고는 다 뭐 한국 힐러리가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거 한번 보세요. 2차 토론 지금 다시 보세요. 누가 더 잘했는지 객관적으로. 그리고 2020년 대선 때도 토론 원래 3번 붙었어야 되는데 팬데믹을 핑계로 바이든이 2번 회피했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어떻게 보면 올해 경선 중에 가장 큰 경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 대선 경선이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니키 헤일리가 주지사를 역임했던 곳이죠. 유엔 주재 미 대사, 전 대사였는데 트럼프 상대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깨고 출마를 했죠. 물론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기회가 있겠구나 하고, 니키 헤일리.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대통령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니키 헤일리는. 그래서 오늘 팍스 뉴스 그 간판 앵커 우먼 중에 한 명이죠. 로라 잉그럼. 저도 로라 잉그럼하고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오빠가 한국에서 있어요. 참고로. 로라 잉그럼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로라 잉그럼 오늘 진행했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하고 타운홀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ll do it right now on your show. I'll challenge him right now. 지금 당장 토론에서 붙자. 자신만만해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바이든이 떡들 거 아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도. 뭐 트럼프야 누구를 만나든 토론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don't think he's going to debate. I really don't think so.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토론하지 않을 거다. 제가 그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통에서. 아마 절대 토론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놔두지도 않을 거고. 왜냐하면 슈퍼볼 보셨잖아요. 슈퍼볼 인터뷰도 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그만두려고 하지 않는데요. 자, 그리고 부시 체인이 2004년 대선 캠프를 이끌었던 그 전략가죠. 수석 전략가였던 매튜 다우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rump's new GOP, Haley's Republican Party no longer exists. 트럼프가 새 공화당이다. 헤일리가 소속해 있던 그 공화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시 체이니 시대 때 공화당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 기득권 진영 공화당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키 헤일리가 단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론 디샌티스를 고려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론 디샌티스하고 경선 때 뭐 론 디생티모니어스라고도 비하하고 그랬죠. 왜냐하면 론 디샌티스가 괘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선 출마를 했다는 것 자체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부통령 후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로라 잉그럼 질문에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론 디샌티스,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크리스티 노엄, 그리고 전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털시 개벌드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외에도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그리고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 바이런 도널드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통령 러닝메이트 카드로. 론 디샌티스를 이제 픽하면 아무래도 뭐 기득권 공화당원들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표를 가져올 수 있고, 털시 개벌드를 데려오면 이제 지금 무소속이죠. 원래 민주당 하와이주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었지만 그 민주당 표 플러스 무소속 표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금 조 로건 같은 경우에는 그 털시 개벌드의 열렬한 팬이에요. 그래서 털시 개벌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티 전쟁, 기득권에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강성진보 진영에서도 많이 좋아하는 후보예요. 털시 개벌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털시 개벌드 유세를 한번 봤는데 제가 직접
연설도 굉장히 잘하고, 예,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딱 봐도 이렇게 좀, 물론 뭐 인상만 놓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예, 이렇게 좀 올바른 그런 이미지를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고다요, 예. 이렇게, 크리스티 노엄이 있고, 팀 스캇이 있고, 바이런 도널드, 박스뉴스에 출연 많이 하죠.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렇게 디펜드 해주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는 절대 안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여러분은 트럼프가 누구를 지목할 것 같습니까? 부통령 후보로. 란 데산티스,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크리스티 노엄, 털시 가벌, 그리고 뭐 팀 스캇, 바이런 도널드. 근데 저기 엘리스 스테파닉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은 여기 또 포함이 안 돼 있네요. 리스트.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안 집어넣을 것 같았어요. 뭐 일부 그 농객들 보면은 그 사람 될 거다 했는데, 예, 저는 처음부터 엘리스 스테파닉은 안 될 것 같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제일 좋다고 하지만 이제 뭐 종교가 조금 걸리는 건 있죠.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크리스티 노엄인데, 턱시 게벌드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너무 파격적이지 않나 싶어요. 뭐 무소속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하고 일치하는데 국내 정책, 그러니까 미국 정책에 있어서는 글쎄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턱시 게벌드가 하고. 턱시 게벌드가 경제 정책 이런 이슈에 대해서 크게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트레이드 딜, 트럼프가 굉장히 트레이드 딜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뭐 독일, 뭐 한국, 일본 다 상대로 관세 때려야 된다. 미국 상대로 너무 많이 해먹었다. 뭐 2016년 대선 사이클하고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관세 폭탄을 더 해야 된다. 60% 이상. 예를 들면 중국 상대로는. 그래서 뭐 중국하고는 사실상 무역을 끊어도 된다는 식으로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급자족도 가능한 나라 아니냐.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세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고, 왜냐면 첫 번째 임기 때 계속 뭐 크게 이렇게, 물론 중국 상대로 관세 때리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하고 일본, 중국이 미국 상대로 대미 흑자를 올리고 있거든요. 예. 안 바뀌었어요, 그거는. 심지어 트럼프조차, 예, 강경하게 밀어붙였지만, 예, 타협을 하는 거죠, 트럼프도. 일단은 세게 지르면서.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또 한 번 트럼프가 니키 헤일리를 압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서포크 대학 USA Today 공동 여론조사 실시 결과 트럼프가 63%, 헤일리가 35%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그리고 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든 대학 졸업장을 받았든 남녀노소 뭐 학력이 어떻든 간에 다 전부 다 모든 계층에서 두 자릿수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사람도 이제 나갈 준비해야죠. 부통령도 이제 힘들고 정치 인생이 쉽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니키 헤일리가. 제가 볼 때는 이번엔 너무 오래 버티면서 역풍을 맞는 모습입니다. 자기 고향 아닙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근데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게 생겼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자, 2016년 대선 때는, 그때는 사실 뉴욕, 플로리다 주민도 아니었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보면은 그때 이제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이 이제 한창 그 언론 주목 받았지만 19%포인트 차로 트럼프가 앞섰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30포인트 더 앞선다. 그거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이제 투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특히 이제 미군 패밀리들이, 미군 가족들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트럼프 좋아하잖아요. 예,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는 거, 그런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군인들 연봉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번 올려준 걸 알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제가 그 친구가 이제 군인인데 2번 올렸다고 그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결정적으로 자,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니키 헤일리 2번 주지사 선출하긴 해줬지만, 하지만 트럼프를 더 좋아한다. South Carolina voters like Nikki Haley, but they like Donald Trump more. 이렇게 부제로 달았네요. USA Today가. 64대 25로 트럼프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헤일리가 더 잘하는 데가 있네요. 난 진보다. 진보지만 알면은 뭐 중도 진보다 하는 사람들한테 앞섰네요. 민주당 후보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미국 대도시 70%가 파산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5개, 미 전역에 있는 75개 도시 중에 53개 도시가 청구 비용들을 다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75개 도시 보면은 뭐 3억 3,070억.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3,074억인데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네요. 5,950억이라고 합니다. 빚이. 자, 그리고 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이번에 대선 출마 안 한다고 그러죠? 예, 조 맨슨. 가장 중도 성향이죠, 민주당에서. 조 맨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번 그 멕시코 국경 문제는 바이든의 문제다. 바이든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뭐라고 그래요? 트럼프 탓을 하지 않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트럼프는 장벽을 세우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 짓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강성진보의 도시 시카고가 미국뿐만 아니죠. 뭐 전 세계 5대 빅5 컴퍼니 BP, 셰브론, 카나코 필립스, 엑슨모빌 그리고 쉘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를 일으켰다고 해요. 근데 기후변화의 허와시를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이제 에poch 타임스에서 기후변화가 얼마나 이게 잘못된 어젠다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 예상이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제목부터 보십시오. Dozens of failed climate predictions stretch 80 years back. 수많은 기후변화 예측이 빗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기후 전문가 예측 계속 빗나가고 기후 전문가들은 세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환경 재앙에 빠지기 전 인류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었죠. 경고를 이제 계속 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수차례 빗나간 과거 예측으로 인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론과 기후 전문가, 에포크 타임스가 언론과 기후 전문가 기후 변화 예측을 조명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종말을 예견해 왔지만 대다수 예측이 예견한 날짜가 다가오면서 흐지부지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빙하기 이런 키워드를 내세우면서 종말을 예언했음에도 수십 건 예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거죠. 다음은 매체가 제시한 기후 전문가들의 빗나간 예측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1939년 이거 보세요. 12월 Harrisburg Sunday Courier 이 매체에서는 그린란드 동부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면서 노르웨이 빙하와 마찬가지로 붕괴의 직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근데 완전히 여전히 지금 있잖아요. 그죠? 노르웨이 빙하. 그린란드 동부 빙하. 그린란드 동부 빙하가 사라질 거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1967년 11월인데요. 아까는 1939년 12월이었습니다. 해리스버그 선데이 코리어 보도 내용이고 1967년 11월에는 사우스레이크 트리뷴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대기근을 피하기에 이미 늦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자, 그리고 1970년 10월에는 Redlands Daily Facts에서 이렇게 보도했어요. 미국에서 1974년 물 그리고 1980년 식량이 바닥날 거다. 그래서 물하고 식량을 배급받아야 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1974년하고 1980년이 되면 이거 틀렸죠. 자, 그리고 1971년 7월 나사 항공우주국 나사하고 컬럼비아대의 대기과학자 S.I. 러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년에서 60년이 지나면 지구에 새로운 빙하기가 올 수 있다. 빙하기가 올 수 있다고 그래서 글로벌 쿨링. 1972년 1월에는 당시 UN 기후 사무총장이었던 모리스 스트롱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재앙을 막기 전까지 10년밖에 안 남았다. 72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2년에 거의 지구가 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게 또 타임 매거진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nother Ice Age, 또 다른 빙하기냐. 1974년 6월 24일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런 헤드라인을 걸고 이렇게 전했어요. 점차 얇아지고 있는 아이슬란드 빙하 두께부터 남쪽으로 이동하는 아르마딜로 이런 새로운 빙하기 도래 증거는 어디에나 있다. 또 완전히 잘못된 전망이죠. 그리고 1978년 1월에 뉴욕타임스는 적어도 30년간 북반구 열기가 가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
반대 사실을 보도했어요. 적어도 30년간 북반구 열기가 가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년 뒤에 반대 내용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가워지고 있다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cooling 트렌드가 끝나지 않을 거다고. No end in sight to the cooling trend of the last 30 years.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978년에 보도했는데 뉴욕타임스가 여기서부터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1948년부터 한 30년간 계속 이렇게 지구 냉각화가 이어졌는데 근데 1년 뒤에 이렇게 반대 지구 온난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신문사가 논조를 바꿨다는 거예요. 논조가 아니라 리포팅 내용이 아예 그냥 바뀐 거죠. 리포팅입니다. 이건 오피니언맨이 아니라. 그리고 뭐 이 외에도 2007년 11월 당시 UN 기후위원회 의장이었던 라젠드라 파초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7년이 기후변화 투쟁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그래서 2012년 전에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우린 이미 늦어버렸다. 뭐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죠. 예, 이런 사람들을 climate change alarmist라고 부른다. climate change alarmist.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기후변화가 그냥 당장에 이렇게 지구를 멸망시킬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climate change alarmist. 기후변화 알라미스트. 기후변화 극단론자. 뭐 그쯤 해석할 수 있죠. 제가 볼 때 거기 오바마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바마, 알골. 기후변화 극단론자들. 그리고 2008년 4월에는 뉴 사이언티스트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2008년 북극에 얼음이 없어질 수도 있다. 2008년 안으로. 그리고 2012년 9월에는 The Australian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눈을 즐겨라.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눈을 봐라. 2020년에는 눈이 사라질 거다. 이런 제목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지만 그해 강설량은 결국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는 LA 타임스가 이렇게 전했어요. 캘리포니아주에 눈이 내리지 않는 순간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찾아올 수 있다. 2021년 12월이었습니다. 근데 몇 주 뒤에 바로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UC Berkeley Central Sierra 눈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그해 발표된 가주 강설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엉터리죠. 전문가들 그냥 엉터리를 막 던지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뜯어보면 2022년 8월 보면 블룸버그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눈이 없어져서 7,600만 미국인 삶을 위협할 거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근데 몇 달 뒤에 시에라 네바다 산에 사상 2번째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판단을 여러분께서 하세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푸시하는 거 여러분께서 믿을 수 있습니까? 기후변화, LGBTQ, 특히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수술. 누가 오래요? 항상 근데 환경 오염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죠. 하지만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악영향을 미칠 때는 그리고 그럴 때는 진짜 이렇게 잘못된 예측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봐요. 날씨보다는. 그리고 그렇다고 기후가 이런 규제들을 다 지킨다고 해도 100년 동안에 뭐 0.3도 뭐 그렇대요. 그거를 낮출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희생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런 기후변화 어젠다를 푸시함으로써 누가 이득을 보는지도 누가 대체 에너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주식으로 떼돈 버는지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후변화 위험하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용기 타고 여기저기 막 다니고 그잖아요. 탄소 배출은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